안녕하세요. 상담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신분석의 상담의 과정이라든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등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상담의 과정, 상담사로서 이제 상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가 있어야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야만 또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흩어져서 집중하기 어렵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무엇이냐? 그 목표가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자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나의 무의식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화 시켜서 나의 건강한 자아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건강한 자아로 만들어가서. 그래서 현재 문제와 관련된 과거 속으로 깊이 탐색해 가는 거죠. 이제 이 문제하고 과거에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나,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왜 괜히 화가 나는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는지, 이 원인을 우리가 현재 문제와 나의 무의식과 연결시켜서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일.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는 그 큰 목표가 있죠. 큰 목표가 뭐냐? 나의 어떤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죠.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 더 성장시키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자기 개발을 형성하기 위한 거죠. 건강한 자기 개발을 형성하고 건강한 어떤 인간관계를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가 건강해야만 우리 상담하는 요인 중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실에 분별력이 있는 수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회에서 용인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 어떤 자제력도 없는 거고, 일단 그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분석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래서 이 상담의 목표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 어떤 상담자 역할이 무엇이고 상담자의 기능이 무엇인지 여기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 또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내담자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떤 심상,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마음속에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은 아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아직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 어떤 생각, 느낌, 모두 이런 생각을 자기 것을 이제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드러낼 수 있게끔 뭔가 동기, 이게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 끄집어만 내면 많은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숨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지만 자기를 표현하면서 해결력을 또 스스로 찾아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표현하는 상담자에 대한 감정을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경청하면서 공감하면서 듣지만은 그걸 우리가 예민하게 잘 받아들여서 그 이야기 속에 불일치하고 있는 점 있는지, 내용이 그냥 허위로 그냥 가식으로 하고 있는지, 뭔가 이거 일치하고 있는지, 무엇이 이제 불일치하고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전이 감정과 저항을 적절하게 다루는.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전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이. 그럼 또 상담자도 또 역전이 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거를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럼 상담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면 아버지하고 유사점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던 걸 상담사에게도 그 적개심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전이 감정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화가 나 있었던 거를 또 누군가하고 유사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이 감정을 내는 표현도 많죠. 그리고 또 저항을 하는 거. 뭔가 거기에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행동으로 저항하는 거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담 시간에 늦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냥 상담사에 대한 어떤 자꾸 불편함을 주면서 저항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담자가 통찰을 통해 이해한 것을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이런 모든 이제 자기 내면에 한 부분 보지 말고 좀 더 통찰해서 잘 보면서 어때요? 생활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상담사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어떤 치료적인 우리가 이제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죠. 상담자와 내담자 서로가 치료를 하기 위한 동맹관계. 내담자의 건강한 부분과 협력해야 되죠. 이제 내담자의 어떤 강점, 건강한 부분을 협력해서 이걸 잘 끌어가야 되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 동맹의 결정적인 요소는 래포 형성입니다. 래포가 일단 신뢰가 먼저 구축이 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문제를 진행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든 것, 내담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신뢰관계, 신뢰가 가고 존중이 가고 이러한 부분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내담자의 전이 감정과 상담자의 역전이 감정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이, 역전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과정. 상담의 이제 과정은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거쳐질 것입니다. 상담의 이제 과정 중에서 초기 단계, 전이 단계, 이 전이를 분석을 통한 통찰 단계, 실전 옮기는 혼습 단계,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초기 단계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관계 형성이 되고, 자유연상과, 그다음에 꿈 분석, 얘기했죠? 자유연상과. 이걸 통하여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 동맹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상담자, 내담자가 이제 어떤 얘기라도 다 꺼내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 두서없어도. 어떤 거를 마음대로 어떤 자기 생각했던 거, 그 자유연상을 통해서 언어화시킨 표현이든지 아니면 꿨던 거. 이런 걸 모두 다 이런 심리적 문제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단계. 전이 단계로 과거 어린 시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유아기적 욕구와 또 감정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거. 이런 전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중요한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유아기에 느꼈던 관계를 상담자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유아기에 느꼈던 어떤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다, 엄마가 너무 어려웠다, 거리감이 있다. 거리감이 느꼈던 감정을 이 전이 과정 상담자에게도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 분석을 통한 통찰 단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담자의 전이 감정을 이해하고 또 중립적 태도와 해석 및 관찰자의 역할을 우리 상담자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굉장히 내담자가 상담자 앞에 오면은 말문이 탁 막혀버려.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너무 권위적이고 엄격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령층 앞에만 가면 입이 달라붙어 버려요. 선생님 앞에만 가도 입이 달라붙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전이당에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전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통찰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해석을 하고, 관찰자 입장에 우리 상담자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훈습 단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들을 통찰함으로써 실제 생활 속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천 옮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들을 통찰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우리가 이 동기를 강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상담 기법, 우리 이제 각각의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인지치료의 상담 기법, 우리가 또 정신분석 상담 기법, 약간의 기법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한 게 자유현상이라든가 꿈의 분석이라든가 전이, 저항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석,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현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유현상.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떠오르는 거 그냥 그대로 걸리지 말고 그냥 일단 자유현상 시키고, 꿈의 분석, 내잠자의 무의식 속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얘기했죠. 이게 꿈. 그 다음에 어떻게 전이. 우리 전이란 여기 과거 어떤 대상에게, 우리 이건 전이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왜 이 사람만 보면 어려운지, 우리 유치원에서도 보면은 어떤 아이들 경우는 남자쌤만 보면은 숨어요. 체육 선생님이 오면은 보지도 못하고 한쪽에 숨고 전혀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 경우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다거나 너무 무섭게 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 남자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도망치는 이런 게. 그래서 과거 어떤 대상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느끼는 것, 이게 전이. 근데 상담자뿐만 아니라 사회 나갔어도 남자만 보면 어렵다든지 좀 비슷한 성격, 하여튼 거기서 뭔가 관계된다 생각하면 똑같은 느끼는 거죠. 전이의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무의식적 갈등과 문제의 의미를 통찰하도록 돕는 게 전입니다. 이거 우리 상담에서 아주 많이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무의식적 갈등, 이 전이. 그 다음 저항. 상담 진행을 방해하고 내담자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행동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감정, 그리고 태도의 표현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담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제 행동 수정해야 되겠죠. 해석. 내담자의 어떤 자유현상이나 정신작용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추리하여서 설명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담자가 분명한 어떤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해서 여기에서 반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지,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건지, 그래서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해석의 원칙으로 가면은 세 가지로 해석의 원칙으로 갈 때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훈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행동에 옮기는 훈련과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훈습을 가기 전에 이런 해석이 이제 꼭 많이 수반이 되죠. 첫째, 무의식의 갈등에 대한 해석보다 저항에 대한 해석이 우선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보다 우선 이 저항이
눈에 보이죠. 이게 더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해석하려는 내용이 내담자의 의식 수준에 가깝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내담자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상담자의 그 전문성 갖고 어렵게 설명을 해버리면 아이 경우는, 아니 내담자 경우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냥 질문하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래서 겸손을 얘기했죠. 겸손은 우리가 대부분 나는 교만하지 않아, 겸손해, 그게 아니라는 거. 내보다 수준을 낮춰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게, 이게 중요하죠. 상대가 내담자가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중졸 출신인지 대졸 출신인지 또한 뭐 대학원 출신인지 그 출신과 또 연령 이런 학벌 이런 거를 두루두루 살펴서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표면에서부터 심층 접근하도록 해요. 일단 밖에 보이는 것부터 점점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심층적으로. 근데 안에 것부터 타치하지 말고 겉에 일단 지금 현재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훈습. 내담자가 느끼는 통찰을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훈습이죠. 지금 내담자가 이제 통찰을 통해서 이게 요인이었구나.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되겠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 방향이 이제 또 고정화될 수 있도록, 항상성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훈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정신분석에 대해서 상담 과정이나 어떤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상호작용 관계라든가 어떤 상담자의 기능 및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정신분석이 주는 공헌점, 우리 이제 학문에 보면은 공헌점이라든가 제한점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이라고 해서 다 이제 공헌한 것도 크지만 또한 이제 점점점 학문도 점점점 발전돼 가는 거죠. 발전돼 가는데 그게 아직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오류도 이제 제한점이 있죠. 오류라기보다도 제한점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헌점과 제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헌점,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짧은 시간 정신분석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워낙 방대하죠. 개인 심화학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헌점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사고나 행동이 동기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거.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행동하는 거. 이것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둬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요인이 되어서 이러한 사고와 행동, 이게 이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냈죠. 그리고 성격 이론과 심리치료 기술을 개발했죠. 그래서 정신분석의 여기 발달 단계에 의해서 성격이 발달되고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갈등, 심리적인 고통, 이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죠. 심리적 고통은 정말 우리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 고통, 정신적인 고통 끝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죠. 좀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화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화낼 요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가라앉지 않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 있죠. 이 행동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심리치료로 다 이제 점점 줄여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 유아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요. 정신분석은 거의 유아기 시절에 원인이 있습니다. 유아기 시절. 유아기 시절. 그 다음, 불안, 해석, 전이, 저항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런 또 상담자의 가치, 중립적인 태도, 중요성. 상담자는 어떤 가치가 중립적이고 어떤 중간, 중용, 이게 중요하죠. 장애가 치우치지 않는 거. 우리가 이건
정신분석이 우리 인간에게 공헌했던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제한점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제한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제한점은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의 제한점을 까지 이제 살펴보았죠. 이 방대한 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개별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우리 인간 중심 상담 이론 하면 칼 로저스 생각나죠? 칼 로저스 인간을 가장 중시 여기는 이게 중점이었죠. 그럼 인간 중심 이론, 칼 로저스의 어떤 이론으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 이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창시자가 칼 로저스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 상담을 갖다가 비지시적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비지시적. 지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클라이언트 중심적 상담.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사람 중심의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론의 인간 중심 상담의 핵심 이론의 핵심 무엇이냐? 이론. 말대로 인간은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아 실현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의 능력. 우리 사람에게는 다 저마다의 능력을 타고난 거죠. 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다만 살아가면서 사라졌을 뿐이에요. 가려지고 이제 사라진 건 없어지면 이제 가려서 안 보인 것 뿐이죠. 안 보여진 것 뿐인데 이게 우리가 잘 살리지 않아서 능력을 살리지 않아서 이렇게 가려져 있을 뿐이죠. 주요 개념으로는 실현, 경향성,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또 긍정적 존중. 주요 개념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야 되고 또 실현할 가능성이 이런 걸 또 자기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평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에 대한 개념.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뭐 나라는 사람은 뭐 우리 부모가 너는 능력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 능력이 없지 뭐.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이런 건지. 아니야 난 능력이 있어. 나의 개념에 대해서 나의 평가에 대해서. 난 참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잘할 거야. 이런 자기 개념. 그 다음에 가치의 조건. 그 다음에 자기와 경험의 일치. 이런 촉진적 상담 관계 이런 또 무조건적 긍정적 공감적인 이런 등등이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이라고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무조건 수용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주요 개념 이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이 여기 어떤 건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인간에 대한 기본 관념이 어디에 있는지, 관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인간은 어떻다 생각하는가? 인간은 능동적인 인간이다. 인간은 능동적인 인간이라는 거지.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 심리.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선택의 연속에서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고 그 순간순간 선택. 내가 지금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아니면 내가 고통을 선택하는 것도 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인식하고 이런 능동적 인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존재. 미래지향적. 어떤 실현 경향성, 어디로 실현하고자 하는 무엇을 향해? 나는 상담사를 향해.
이런 어딘가를 향해서 목표, 미래가 있어야지 삶의 희망이 있고 즐겁고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과 우리 상담 선생님들, 부모, 교사, 내담자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잠재력, 가능성을 찾아주는 역할. 그래서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주는 역할을, 잠재력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지금 여기에. 과거에 매이고, 내일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뭐, 나이 든 사람 얘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정신분석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느낌. 이 과거의 경험과 느낌이 바탕이 되어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느냐가 또한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 관점이 되었죠. 그러면 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성격 발달과 뭐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격 발달과 구조. 성격 발달. 성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격 심리. 그래서 유아기에는 나 아닌 대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유아기 때는. 이제 우리 대상관계 이론에도 이 이론이 계속 나오지만, 나와 내 어머니, 엄마가 나에게 필요한 젖을 주고 이러죠. 근데 엄마 따로 분류하지 못해요. 엄마가 나한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제공해주면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 내가 능력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 있는 거는. 또한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주면 내가 나의 고통을 주는. 이렇게 분류가 따로, 엄마는 분명히 엄마고 나는 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와서 같이 녹아져서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 잘하면은 그게 굉장히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잘못하면 안 좋게. 그래서 부모가 잘하면 좋은 사람, 나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우리가 장점 단점 다 갖고 있죠. 근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이런 거죠. 자기 실현의 일부로서 분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념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점 우리가 크면서 이제 자아분화, 우리가 서서히 자아분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죠. 우리 마을로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 정상적 자폐기, 또한 공생기, 그 다음에 분리, 개별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 분화 과정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세, 우리가 그러니까 3세, 이때부터 서서히 분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개념의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긍정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기 개념에 긍정적 관심, 사랑, 따뜻함, 수용, 이런 게 다 긍정적인 관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받고자 하는 기본 욕구. 이게 얼마나 충분히 충족되냐에 따라서 에너지 양이 우리가 이제 저장이 되죠. 우리 배터리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우리 또 컴퓨터도 기가가 있죠. 1기가, 2기가, 8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가 킨 거는 길게 오래 쓰잖아요. 기가 적은 건 금방 영향이 차고. 그래서 우리 발전기에도 어린 시절에 유아기 때 이 긍정적 에너지를 얼마큼 받냐에 따라서 차에 우리 기름이 많으면 가끔 기름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름 조금 있으면 금방 넣고 에너지가 금방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얼마큼 많이 받은 사람은 기름이 많고 넉넉하고 수용적이죠. 자, 이렇게 인간 중심 지금 발달에 대한 어떤 성격 발달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타인의
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아동에게 내면화되어 행동 기준과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인에 대한 관심, 사랑, 이것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내면화가 되어서 나의 내면적 어떤 그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어떤 이것이 나의 어떤 나한테 도덕적 기준, 규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긍정적인 이런 관심을 받게 되면 아, 난 능력이 있어.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귀하게 남에게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개념을 어린 시절에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관심을, 사랑. 이런 사람이 넉넉하고 자신감 있고 자긍심 높고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긍정적인 개념을 주는 것보다도 아무리 아이 능력이 있는 아이라도 부모 잘 만나면 그 능력이 소멸됩니다. 아이가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긍정적 관심과 사랑, 칭찬해주지 않고 너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어쩌다 잘못한 거 갖고 계속 간섭하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고 뭐 지지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주고받을 때 걔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발달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이런 무조건적 조건 없이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면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줄 거야. 그러면은 조건에 대한 계속 조건에 대죠. 그러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조건. 너가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만 이렇게 줄 거야. 이런 조건적 사랑이면은 그거는 사랑 거래가 되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풍성할 때 많은 에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성격 어떤 구조라든가 인간 중심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인간 중심 이런 상담 이론에서 성격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